안녕하세요. 일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방송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34회 성가대 합창제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런 합창제를 하게 되면 한 팀만 나와서 이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죠. 한 팀당 거의 2곡씩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이게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합창단이 동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같은 경우 풀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뭐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이제 들어왔었고, 성가대야 기본적으로 우리 합창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깡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원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와 스테이지를 계속 이제 교차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합창단 사이사이에 이 인터벌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무대 자체가 돌아가요. 한 팀이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째 팀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성가대합창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관례적이었어요. 근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전문 공연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했었을 때의 그 분위기랑 스텝 회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옛날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스마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스마트해진 반면에 제한 요소가 많이 걸리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제한 요소가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예전에는 뭐 9시에 이제 오픈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9시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뭐 8시나 7시 반 이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스탠바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진 한 8시 조금 넘어가면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막 그 무대 세팅하는 팀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가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그 스케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도 그 전날에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일 대관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전일 대관을 요청을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당일 대관에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데, 막상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일찍 가서 해봤지만 예전처럼 8시에 이제 설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태프들은 어떤 동영상을 봐야 돼. 교육 동영상을, 안전교육 동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수료된 수료증을 제출을 해야지만이 스텝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또 스텝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는 시간 싸움인데, 시간에 대한 로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요게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좋은 홀이죠. 세계적으로 어디다 갖다 놔도 지쳐지지 않는 그런 홀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뉴욕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줄리어드 음대학 앞에 있는 이제 그 뉴욕을 대표하는 홀이 링컨 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광화문, 경복궁, 삼청동, 뭐 인사동,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너무 볼거리도 많고, 또 이쁘고, 환경 자체가 이쁘고, 그런 곳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으니 얼마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과 또 다른 느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요게 좀 아쉽다, 다음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복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 행사 가운데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 지난번에 대회였어요. 찬양 합창제 2022년도에 했을 때의 인풋 리스트예요. 그때 당시에도 SD7을 사용했던 거죠. 그때는 31채널을 다 풀로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운용을 했었고요. 근데 요번에 할 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 콘솔을 상수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 소스 스피커 큰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그 화면을 풀 화면이 되는 화면을 줘야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연주를 하고 어떤 쪽에 이제 마이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고해야 되는데 PGM 화면을 보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용 쪽을 별도로 이제 업체를 썼어요. 별도로 업체를 쓰고 왜냐면 제가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또 방송은 또 방송재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좀 이렇게 긴장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 쪽으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채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다 그룹으로 10개 그룹인가? 10개 그룹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또 미싱을 좀 해서 방송으로 넘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유튜브 라인하고 방송 라인을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유튜브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라디오는 방송으로 타고 나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때의 그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 평가를 내려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잖아요. 기록을 남고 저 라이브로 했던 보통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했지만 이것을 다 내리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후작업을 거친 후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멀티로 이제 받아가지고 후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작업 이후에 사운드 퀄리티가 훨씬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그랬었고 요번에도 그 라이브로 나갔던 것을 그냥 올려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간 영상의 음질 사운드 퀄리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운드 퀄리티가 아니다 보니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그걸 모든 걸 컨트롤하기에는 방송도 신경을 써야 되지 유튜브도 신경 써야 되지 뭐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 그때도 되게 좀 힘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할 경우에는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는 업체가 이제 진행하게끔 하고 이 방송 쪽, 라디오 방송 쪽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모든 채널 제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그 업체랑 그룹으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이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여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배불뚝이 형식의 어떤 기둥이 있잖아요. 오래된 건축이 된 시점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나라의 건축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뭐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목적 홀로는 최고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콘솔이에요. 이거 메인 콘솔 FOH에 있는 메인 콘솔이에요. 그러니까 SD7 콘솔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이제 정 가운데 있죠. FOH 위치가 있고요. 스피커는 에러커스틱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에러커스틱 스피커가 있고 가운데 또 라인 어레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 이제 여기 우퍼가 달려 있고 저 위에 아래 이렇게 이제 라인 어레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상수 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위치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방송용 네, 믹서예요. 콘솔이죠. 콘솔 종류는 야마하 DM7 가지고 왔어요. 업체에서 가지고 왔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레코딩 섹션이에요. 뭐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네트워크는 단테로 이제 연결을 했고요. 단테가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서 이제 받아들였다가,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DM7 같은 경우가 단테로 저한테 단테 네트워크로 저희가 제공을 받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슈어 무선 시스템이죠. 엑시언트를 사용하고 있고, 요게 이제 단테 네트워크인데 이건 시스코 스위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요즘에는 이 렌탈 쪽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슈퍼렉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이제 SQ, 그러니까 원래는 디지코 SD9을 지난번에는 가지고 갔었는데, 요번에도 가져가려다가 이제 업체가 이렇게 이제 콘솔을 사용하니 저는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SQ5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SQ5 뒤에다가 단테 옵션 카드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쪽하고 이제 단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뒤쪽에다가 이제 이쪽 이게 콘솔 쪽에 있고요. 이 뒤쪽에다가 이제 SQ5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단테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도 이제 슈퍼렉을 사용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슈퍼렉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 아웃보드 쪽만 슈퍼렉을 사용했어요. 요건 제가 왜냐면 방송을 좀 퀄리티를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믹싱은 했지만, 믹싱 후에 이제 마스터링 쪽으로 제가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웃보드 쪽에다가 슈퍼렉을 연결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거 좀 일단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종류를 한번 보시기 전에, 이게 지금 제가 회전 무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무대죠. 그러니까 앞열 무대, 뒷열 무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덧마루 형식으로 이제 무대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가대 합창단이 이제 리허설 때 이제 한 1, 2, 3, 4, 5, 6열로 구성이 되게끔, 뭐 기본 합창단 수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세종문화회관의 입장에서는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 전에 무슨 뮤지컬이 있었는데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었나 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행사 이후에 그분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논쟁도 좀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 되게 이제 엄격해지는 안전 점검, 안전에 대한 그 심각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전 무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가대가 딱 쓴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게 천이 이제 올랐다 내려갔다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천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뒤에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요.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가득 메어지는 거죠. 가득 메어진 상태에서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무대 자체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무게를 매수로 채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면은 이 하중을 이 기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넘어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계 리미트가 되는 그 알람 지점에서 얘가 계속 울리다 보니 지난번 행사할 때 알람을 끄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출 쪽 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일부분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등퇴하는 식으로 이제 하수 쪽에서 등퇴하든 상수에서 등퇴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그 인터벌을 빨리 메꿔야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또 오케스트라 세팅도 해야 되죠. 그 상황에 맞게끔 마이킹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한두 끝도 없이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전 무대에 대한 중요성. 근데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되게 예민함 뭐 이런 게 좀 많이 느꼈었고요. 마이크 종류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합창단 콰이어 쪽에 이제 마이크를 5대를 댔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앞부분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스 마이크로 4개가 들어가요. 가운데 센터가 그러니까 DPA 마이크가 들어가고요. 이게 노이만 마이크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174인가요? 174 모델. 그러니까 라지 다이아프램 마이크예요. 그리고 피아노 쪽에는 이제 하이 쪽과 로 쪽에 각각으로 DPA 4099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퍼쿠션 쪽에는 마이크를 2대를 댄 거예요. 마이크 여기도 아마 174 노이만 174일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스가 레프트 서스, 라이트 서스, 센터 서스인데 이거는 이제 DPA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노이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채널 스트립을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콰이어 쪽에 5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노이만 KM184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피아노가 DPA 4099를 사용하고 있고 오르간 쪽에는 184. 보통 악기 쪽에 많이 쓰는 거죠, 마이크가. 그다음에 팀파니 쪽에는 하이로 쪽 구분을 해서 170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7개. 여기에는 이제 KM184를 4대를 쓰고 무선을 2대를 쓴 거예요. 무선을 3개 썼나요? 무선 3개 썼네요. 자, 서스는 아까 전에 170이 양쪽으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4006이네요. 4006이 이제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샵스 마이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첼로 연주 때 솔로 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샵스 마이크 KM4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솔로 마이크를 6대 하나, 둘, 셋, 넷, 다 6대를 이제 무선 마이크로 사용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컨트롤 했고요. 이제 이거는 장내 아나운서용 SM58S 그다음에 플레이백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앰비언스를 좀 요청을 했어요. 추가로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겠지만 무선 벨트팩을 이용해서 샷건 마이크가 6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게 마이크에 대한 진행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첼로 독주할 때에 이제 마이크를 이제 뭘 쓸 것인지 아까 얘기에는 샵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육군 해군본부라든지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솔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솔로를 이렇게 준 거는 뭐냐면 단 위에서 아마 노래를 불렀으니까는 무선 마이크를 이제 제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셰퍼드 콰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솔로 마이크를 샵스 마이크를 주게 된 거고요. 자, 오케스트라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184 4대를 오케스트라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요때는 이제 풀 오케스트라가 나왔을 때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본부의 오케스트라하고 군포제일교회 요게 이제 들어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사용을 안 했네요.
아무튼 이런 마이크를 서로 이제 리스트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스테이지 크루도 스테이지 핸드 뭐 이런 분들이 마이크를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안 해요. 서로 이제 사인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잘못되어 있다 보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앰비언스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걸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슈어의 벨트팩이에요. 액시언트. 벨트팩인데, 요걸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사장님이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한 거죠. 벨트팩에. 단자에 맞게끔. 뭐 아이디어죠, 뭐. 다용도로 쓰기 좋잖아요. 그 벨트팩에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요번에 행사를 끝나고 나서 느꼈던 점, 요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많이 댔어요. 6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6개를 대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6개 대긴 했어요. 근데, 마이크 종류가 샷건 마이크였었어요. 샷건 마이크고, 객석을 향해서 이제 바라봤는데, 이 방향 자체라든지, 이게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초지향성 마이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잘 소음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인위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 박수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 자체가 좀 인위적으로 들리는 것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럴 바에는 샷건 마이크보다는 라지 다이아프램을 가지고 있는 좀 콘덴서 마이크를 했으면 훨씬 소리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피아노를 그러니까 DPA4099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이제 하이 쪽, 로우 쪽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하게 터치를 했을 때 강하게 때렸을 때 이 소리가 팅팅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게 좀 마이크 자체를 너무 이제 근접해서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럴 바에 좀 띄워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거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할 때 제가 편하려고 그룹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리가 아닌 포스터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소리가 이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같이 연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방송은 이제 그분은 유튜브 쪽을 담당하셨으니 저는 이제 방송 쪽으로 이제 멀티를 다 받아가지고 단테로 받아가지고 제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냈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그 소스 자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에 그 슈퍼렉을 이용해서 이게 아웃보드 쪽에다가 이제 물려서 사용해봤어요. 마스터링용 플러그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제가 쓰는 이제 마스터링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소리가 풍성하고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슈퍼렉의 어떤 장치가 있어서 마음을 이제 안심을 하고 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 노트북을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노트북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슈퍼렉을 사용하다 보니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쓸까? 아니면 그냥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외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왜 방송에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제가 이번 이제 하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할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전체 채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이걸 다 이제 슈퍼렉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웃보드 쪽만 조금 신경 써서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리버브나 이런 부분들만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